나는 분명 기운조차 몸에 들이지 못하는 마당 쓰는 하인이거늘 지금 이 순간 수성계의 말렛 여선조에게 벽으로 밀쳐졌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달아올랐고 숨결은 거칠어졌으며 떨리는 두 손으로 종문의 짖은 신기를 내 품에 억지로 안겨주었다. 목소리는 거의 예언에 가까웠다. 선배님, 제발 그 기변호 불병을 다시 한 번만 읊어주세요. 제 무정검도가 곧 돌파할 것만 같습니다. 강산을 베어버릴 듯한 그녀의 검기가 사방에서 휘몰아치는 것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겁에 질려버렸다. 그건 중학교 수학 시간에 외운 공식일 뿐인데 만약 사실대로 말했다간 나는 분명 그녀의 검에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살기 위해서 나는 깊은 눈빛을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좋다. 오늘 내게 무상대도인 부원은 사분면을 보라를 전수하마. 사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목숨이 풀릴 같은 이 수성계의 각 빙의한 시스템도 재능도 없는 떨거지였을 뿐이다. 매일 하는 일이라곤 천연중의 후선 금지구역에서 낙엽을 쓰는 것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을 쓰며 무료함을 달래려 도덕경을 암송했다. 도를 돌아 부르며 참된 도가 아니여 이름을 이름이라 부르며 참된 이름이 아니다. 날이 끝나기 무섭게 호산의 현빈 절벽에서 청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이어 찰나의 순간 하얀 잔상이 내 코앞까지 들이닥쳤다. 상황 파악도 하기 전에 장검 한 자루가 이미 내 목줄기에 닿아 있었다. 검을 등이는 다라를 기울게 할 절세미녀였으나 지금 그녀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분명 주하이마에 빠진 기색이었다. 내 몸이 조각날 줄 알았던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핏기가 갑자기 사라지더니 그 자리를 지독한 열망이 대신했다. 그녀는 내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선배님이라 외쳤다. 말씀 한마디로 청기를 깨뜨리시어 이월상을 도탄에서 구하셨나이다. 부디 제 절을 받아주소서. 무릎 꿇은 미녀를 보며 나는 겁에 질려 다리가 풀렸다. 상대는 천연중 최강의 여선조 맹월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필사의 폐관 수련 중이었고 비순경 돌파를 앞두고 있었다. 부글은 호산에 발을 들이면 반걸음 만에 다져진 고기가 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럼 그녀가 나를 선배라 부르다니 손에 든 낡은 빗자루를 슬쩍 보며 만약 사실대로 말한다면 그저 책 좀 외운 범인일 뿐이라고 그녀가 치욕을 느꼈다 생각하여 나를 한 손에 짓뭉개버리지 않을까. 살기 위해서 나는 두려움을 억지로 억누르고 떨리는 두 손을 등 뒤로 숨겼다. 그리곤 세상 이치를 깨우친 고수처럼 연기했다. 가장 높은 법을 따르면 중간을 얻고 그 중간을 따르면 법은 중간이여. 덕은 그 아래에 있느니라. 내 마음이 너무 급하구나. 날이 끝나자마자 냉월상의 온몸이 크게 떨리더니 다음 순간 반경 벤희의 연기가 미친 듯이 그녀의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그녀를 100년간 가로막던 병목 현상이 이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강력한 기운에 날아갈 뻔했지만 발가락에 힘을 꽉 주고 겨우 버텨냈다. 연기가 흐려지고 맹월상이 천천히 눈을 떴다.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열광을 넘어 맹목적인 숭배로 변해 있었다. 선배님은 수양뿐만 아니라 이런 무상대도까지 아낌없이 전수해 주시는군요. 선배님, 저와 함께 주봉으로 가시지요. 이제부터 당신은 우리 천신종의 가장 귀한 객경이십니다.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주봉으로 갔다간 분명 들통나고 말 텐데 하지만 내겐 거절할 권리가 없었다. 나는 어린 병아리처럼 맹월상을 손에 이끌려 주봉 대전으로 갔다. 대전 안에는 문파의 고수들이 모여 있었고 현 종주인 조무극이 상좌에 앉아 있었다. 맹월상이 범인을 데려오는 것을 보고 그의 미간이 순식간에 찌푸려졌다. 선조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역이라곤 전혀 없는 이런 범인이 어찌 우리 대전에 발을 들인단 말입니까? 조무극의 날카로운 눈빛이 나를 쏘아보았다. 마치 나를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맹월상이 차갑게 콧방귀를 뀌자 공포스러운 미약감이 순식간에 장내를 휩쓸었다. 무례하다. 이 선배님은 은거 고수이시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내 백년의 벽이 깨졌거늘. 누구든 이분께 무례하게 군다면 야 맹월상의 적이 될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장내는 죽은 듯 조용해졌다. 조무극은 옆에 있던 대제자에게 몰래 눈짓을 보냈다. 대제자는 즉각 그 뜻을 알아차렸다. 그는 갑자기 장검을 뽑아 들더니 번개 같은 기세로 내 심장을 겨눴다. 되는 게 감히 한 수 가르침을 청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움직임조차 볼 수 없었다. 죽음의 기운이 엄습하는 것만 느껴질 뿐 극한의 공포 속에서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멈춰라. 1초, 2초. 예상했던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고 대전하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듯 고요했다. 나는 조심스레 한쪽 눈을 떴다. 검끝이 내 코앞 1인치 거리에서 딱 멈춰 있었다. 배제자는 마치 정지 버튼이 눌린 것처럼 공중에 붕 뜬 채 공격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다. 눈동자조차 굴리지 못하는 상태였다. 모두가 숨을 크게 들이켰다. 언출법수라니 이게 정녕 가능한 일인가? 한장모는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냉월상의 입가에 자부심 섞인 미소가 번졌다. 마치 자신이 해낸 일인 양 말이다. 선배님의 언출법수는 이미 신의 경지에 이르셨거늘 어찌 너희 같은 피라미들이 감히 시험하려 드느냐? 나는 겉으로 뒷짐을 진 채 대제자를 무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사실 등 뒤의 옷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내가 설마 언출법소를 각성한 건가? 나는 시험삼아 손가락 하나를 뻗어 허공에 멈춘 건을 살짝 밀어보았다. 칭크랑 소리와 함께 대제자는 검과 함께 뒤로 낮아 빠졌다. 조목극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 억지로 울상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선배님의 신통력이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소인이 눈이 멀어 몰라 배웠습니다. 오늘 밤 편전에서 여배를 베풀고자 하오니 부디 선배님께서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조목극의 눈에 서린 살기를 보며 나는 이것이 나를 죽이려는 홍문현임을 직감했다. 밤이 되자 편전은 불빛으로 료화됐고 조목극과 3명의 핵심 장로가 나를 에워쌌다. 선배님, 소인은 생사도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선배님께선 생사두 글자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현대의 직장인이었던 내가 생사의 도를 알 리가 있나? 겨우 아는 거라곤 지옥 같은 직장 생활뿐인데 하지만 나를 잡아먹을 듯한 그들의 눈빛을 보며 무엇이든 말하지 않으면 절대 이곳을 나가지 못할 것임을 깨달았다. 바로 그 순간 머릿속에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가 스쳤다. 그대들은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들어보았는가? 무슨 고양이 말씀이십니까? 모두가 멍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등 뒤로 하고 느긋하게 대전을 거닐기 시작했다. 고양이를 폐쇄된 상자에 넣고 치명적인 독약을 함께 둡니다. 상자를 열기 전까지 이 고양이는 죽은 상태이자 동시에 살아있는 상태죠. 생사는 절대적 대립이 아니라 하나의 중첩 상태입니다. 관측하지 않는다면 생사는 동시에 존재하죠. 날이 끝나기 무섭게 세장모는 벼락을 맞은 듯 굳었고 이내 검은 피를 한 움큼 토해냈습니다. 생사중첩, 생사동원, 깨달았어. 드디어 깨달았노라. 세장모는 그 자리에 가부좌를 틀었고 몸에서 돌파의 금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조목극이 쥐고 있던 찻잔은 바스라져 가루가 되었고 그의 안색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당당히 위기를 넘겼죠. 방으로 돌아와 식은땀을 닦으려는데 맹월상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늘 단정한 흰옷 차림이던 그녀가 지금은 반투명한 얇은 가운만 걸치고 있었죠. 비치는 살결과 아찔한 몸매가 달빛 아래서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걸어 잠그더니 붉어진 얼굴로 숨결을 내뿜으며 다가왔습니다. 밤이 아주 깁니다. 선배님께서 직접 수련을 지도해주세요. 저는 몸이 굳어버렸고 코끼가 터질 뻔했습니다. 이보세요. 당신 천하 제일 살신이잖아. 이런 유혹적인 모습은 반칙이지. 혈기왕성한 대가 어떻게 잠을 하고. 하지만 상수를 하게 되면 영역이 없다는 게 탈을 달게 뻔했고 그럼 이 여자는 날 회로 쳐버릴 겁니다. 저는 혀를 꽉 깨물고 속으로 청심주를 외우며 즉시 뒤를 돌아섰습니다. 육신이란 그저 허상일 뿐. 머리를 급히 굴리던 저는 만물에는 인력이 있다는 걸 아느냐 물었죠. 질량이 클수록 인력은 강해진다. 이것이 바로 만유인력이다. 검기를 인력으로 바꿀 수 있다면 만물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 맹월상은 멍해졌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더니 질량과 인력의 관계를 고민하는 듯했죠. 이내 눈에서 깨달음의 빛이 번쩍였고 옷매무새도 안 고치고 달려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들산에서 갱눈이 들려왔고 맹월상은 단 한 번의 검질로 중력이 뒤틀린 공포의 검역을 만들었습니다. 날아가던 새들도 바닥에 처박혀 꼼짝도 하지 못했죠. 그녀의 재능에 감탄할 틈도 없이 배에서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고통에 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조목욱이 준 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려. 모든 걸 예상했지만 그 영감이 독을 탔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배를 움켜쥐고 뒷간으로 달려갔고 천지를 진동시키는 배설을 시작했죠. 30분 후 다리가 풀린 채 벽을 짚고 나오는데 영혼까지 털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드는 순간 눈앞에 광경에 얼어붙었죠. 맹월상이 어느새 문파 제자 1000명을 이끌고 뒷간 앞에 줄지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축제한 제 모습을 본 맹월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천지간의 탁기를 정화하기 위해 시갈 몸을 화로 삼아 세상의 도끼를 스스로 들이마시고 고통스럽게 배출하고 계셨군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입을 뗐습니다. 그저 배탈이 난 것뿐이라고 말하려 했죠. 하지만 그녀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뒤를 돌아 제자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내 영을 받들어라. 모두 즉시 설사약을 복용하고 선배님과 함께 독을 배출하여 천지를 정화하라. 명을 받듭니다. 1000명의 제자가 함성을 질렀고 일제히 단약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천연종 전체가 순식간에 뿌직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죠. 이 황당한 광경을 보며 저는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돌아와 쉬려는데 눕기도 전에 목에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아죽 첩자가 제 뒤에 나타난 것이었죠. 윤거 고수는 무슨 영역 한 점 없는 빈 껍데기였군. 조정주님의 추측이 맞았어. 넌 그저 사기꾼일 뿐이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목은 그 늙은 여우가 마족과 손을 잡다니 단검이 제 목을 향해 날아왔지만 설사 때문에 다리에 힘이 없어 못 피했습니다. 저는 그를 노려보며 전생에 시장에서 싸우던 아주머니의 무적 기세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며 외쳤죠. 물러가라. 말이 끝나자마자 거부할 수 없는 법칙의 힘이 내렸습니다. 첩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그의 몸이 의지와 상관없이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 몸이 왜 이래? 그는 거꾸로 재생되는 개처럼 발을 구르며 저항했지만 결국 문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절벽 아래로 사라졌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언출법수가 정말 유긴하긴 하네요.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맹월상이 피 묻은 건을 들고 왔습니다. 텅 빈 방안과 절벽 끝에 남은 마귀를 본 그녀는 태연하게 앉아있는 저를 보며 눈빛에 건기 어린 존경을 담았습니다.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말 한마디로 적을 물리치시다니. 선배님의 경지는 제가 10만 년을 닦아도 못 따라갑니다. 그녀는 제 앞으로 다가와 손을 가볍게 휘둘렀고 문이 닫히며 수십 개의 방음 결계가 쳐졌습니다. 당신 대체 뭘 하려는 겁니까? 제 무정검도가 깨졌습니다. 이제 제 마음엔 선배님뿐입니다. 기나긴 수련의 길을 함께 도료가 되어 걷고 싶습니다. 밤낮으로 상수하며 무상의 대도를 함께 찾으시지요. 접촉하는 순간 제 실력이 들통날 텐데 그럼 난 죽은 목숨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 도는 고독의 길입니다. 남녀의 정은 검의 속도를 늦출 뿐이죠. 계속 거절하시다니 제가 미쳐나요. 선배님 눈에 차지 않으신가요? 계속 거절하시다니 제가 부족하여 마음에 안 드시는 겁니까? 이건 다 수련을 위해서입니다. 온실 속 화초는 풍파를 견디지 못하죠. 오늘 당장 하사나여 당신을 위해 제자들을 모아오겠소. 마음을 단련하시오. 저를 위해 그토록 깊이 생각하시다니 문파에서 돌아오실 날만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밤을 틈타 짐을 챙겼습니다. 도망치듯 산을 내려왔다. 천연종만 벗어난다면 어디든 갈 수 있으리라. 수성계의 제일 미녀 따위야 할 게 뭐야. 하지만 산 중턱 밀림에 이르자 주변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졌고 공기 중에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귀신 같은 흑의 자객 10명이 나무 위에서 뛰어내려 나를 겹겹이 포위했다. 그들이 내뿜는 살기는 마족 척자보다 10배는 강했다. 조목극이 보낸 그림자 자객들이군. 수작 부리는 쓰레기 놈들. 중주님의 명이다. 내 머리를 가져가겠다. 끝. 장이다. 조목극이 놈들이니 맞서야 해. 다들 무릎 꿇어. 제길, 천주갑줄이 안 먹히잖아. 이거 쿨타임도 있는 거야? 심장을 겨냥한 독검을 보며 절망 속에 눈을 감았다. 끝났어.
이번엔 진짜 죽는구나. 눈을 감은 바로 그 순간 천지의 극한의 한기가 쏟아졌다. 그를 건드리는 자는 죽으리라. 방금까지 날뛰던 종문의 그림자 자객들은 순식간에 얼음 조각이 되었고 이어서 퍽 소리와 함께 얼음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선배님, 월상이 늦어 놀라게 해드렸군요. 제 마음을 단련시키려고 공력을 전부 봉인하신 채 범인의 몸으로 위험을 무릅쓰시다니 그 깊은 뜻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난 속으로 미친 듯이 외쳤다. 아가씨, 내가 널 단련시킨 거라고? 진짜로 목 막은 거라고. 하지만 겉으론 덤덤히 웃으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괜찮다. 사선에서 대도를 깨닫는 법. 내가 여기까지 깨달았다니 내 고심이 헛되지 않았구나. 맹월상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히며 감격에 젖어들었다. 바로 그때 내곁 눈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우두머리 자객이 떨어뜨린 패였다. 허리를 숙여주어 보니 조자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다. 나는 비웃음을 흘렸다. 종주 조모그, 죽고 싶어 안달이 났구나. 맹월상에게 패를 던져주며 차갑게 내뱉었다. 천연종도 물갈이를 좀 해야겠군. 피 묻은 패를 들고 냉월상과 함께 천연종 주봉 대전으로 쳐들어갔다. 대전 안 종주 조무극이 상석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조정주, 할 말 없나? 하하하하, 좋다. 이 나족 첩자모마. 태상님, 이자에게 홀리셨군요. 헛소리 마라. 장모들은 명을 받들라. 천연복마 대진을 가동하라. 이마물을 처단하라. 천봉종, 성징종. 선배님, 물러나십시오. 여긴 제게 맡기세요. 맹월상이 나를 뒤로 보호하며 흰옷자락을 휘날리니 마치 절세의 전신 같았다. 홀로 검을 들고 살기에 맞섰고 검기와 진법이 맹렬히 충돌하며 뒤를 찢는 굉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월상은 돌파 때문에 지쳐 있었고 홀로 전 종문의 장모들과 싸우며 진법까지 상대하기엔 점차 힘에 부치기 시작했다. 금방이 칼날이 되어 쏟아졌고 나를 보호하려던 맹월상은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월상아, 선배님, 전 괜찮습니다. 내 여자 하나 지키지 못하면 그게 무슨 남자냐? 임봉,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뭐라고? 진법아, 부서져라. 말도 안 돼. 절대 그럴 리가. 만년 진법이 말 한마디에 무너지다니. 조목은, 내 패는 이제 다 떨어졌군. 이제 내 차례다. 내가 자초한 일이다. 너희가 날 몰아세웠어. 마족 공범. 조목은, 내가 마족과 결탁하다니. 너희만 죽일 수 있다며 나도가 된들 어떠랴? 선배님, 도망치세요. 이건 상고나교의 힘이라 인간이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근데 어디로 가냐고. 거대한 고기산처럼 압박해오는 마장을 보았다. 도끼를 높이 쳐들고 천지를 가를 기세로 내리찍었다. 나는 침을 꼴딱 삼키며 요동치는 심장을 억눌렀고 물러서지 않고 월상의 앞을 막아섰다. 턱을 살짝 치켜들고 멸시하는 눈빛으로 그 공포스러운 마장을 향해 차갑게 네 마디를 뱉었다. 무릎 꿇고 아비라 불러라. 아버지, 너,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끝났다. 기운이 하나도 안 남았어.
억울해서 못 죽겠네. 나중에 강림을 경배하라. 움직일 수 없어. 코끼리에게 밟힌 개미 고르군. 죽어라, 벌레 같은 놈. 월상아, 선배님. 이번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신을요? 에라 모르겠다. 오늘 여기서 목숨이 다해도 저 마존의 가죽은 벗겨야겠다. 이곳에 마력을 그만둬라. 날이 떨어지기 무섭게 천지의 법칙이 뒤틀리더니 우형의 파동이 달을 중심으로 터졌다. 하늘의 나기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날 뛰려던 마조는 갑자기 자신의 몸속 마력이 순식간에 봉인된 걸 깨달았다. 마력을 잃은 마조는 허공에서 추락해 대전 앞 광장에 그대로 처박혔다.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고 난 어지러움을 억지로 참으며 멍해진 마존에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바로 허세 모드에 돌입했다. 그 정도로 힘을 가졌다 착각하다니 우습군. 내가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나? 암흑의 숲 법칙 앞에서는 가소롭군. 넌 그저 지저대는 벌레일 뿐이야. 차원 축소 타격 한 번이면 내가 있는 차원제로 지워버릴 수 있지. 제가 눈이 낮아 대인을 몰라봤습니다. 부디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 장외의 타격을 배우고 싶습니다. 옆에서 숨만 겨우 붙어있던 조모극은 자신이 소환한 최종 보스가 내 다리를 붙잡고 스승이라 외치자 순식간에 눈을 뒤집더니 완전히 미쳐버렸다. 내가 바로 마존이다. 하하하. 다들 나 밟지 마. 하하하. 그걸 보고 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신을 잃은 능월상을 돌아보니 마음속에 파도가 일었다. 난 즉시 능월상을 데리고 치료하러 갔다. 하지만 일요 장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태조님의 근원이 상하셨습니다. 극한의 땅에 있는 고대 성물인 고전 빅년을 찾지 못한다면 사흘을 넘기기 힘드십니다. 나와 함께 극한의 땅으로 가자. 그러자 마조는 곧장 거대한 검은 새로 변해 나를 태우고 밤낮없이 극한의 땅으로 날아갔다. 눈 덮인 빙원에 발을 들이자마자 추위를 느낄 새도 없이 사방에서 갑자기 땅이 울리고 산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어 거대한 얼음 글수가 나타나 우리의 길을 가로막았다. 녀석은 온몸에서 대승기의 절정에 달하는 공포스러운 위압감을 뿜어냈다. 빅년을 지키는 고대 신수였다. 범인이 감히 고전 빅년을 탐내다니. 스승님, 저런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여기선 제 마력도 제한돼서 이길 수 없습니다. 싸우기만 하는 건 좀 재미없지. 내 문제 하나만 맞히면 빅년을 가져가게 해주마. 달과 토끼가 한 우리에 있다. 머리는 35개고 다리는 94개다. 달과 토끼는 각각 몇 마리인가? 고작 이거냐? 내 지능을 모욕하는 수준이군. 입만 살았구나. 잘 들어라. 닭은 23마리, 토끼는 12마리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했지? 이게 무슨 대수라고. 산수를 좋아한다니 더 고급스러운 걸 가르쳐주마. 함수의 fx가 닫힌 구간,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구간 내에 적어도 한 점 C가 존재하여 FC는 B어 분의 FB 빼기 F와 같다. 이게 바로 라그랑주 평균값 정리다. 알겠나? 신수는 머리를 감싸며 비명을 질렀다. 녀석의 새 머리가 공식을 계산하느라 서로 싸우기 시작하더니 결국 신수의 CPU가 완전히 타버렸다. 거구는 근음과 함께 쓰러졌고 기절해버렸다. 난 유유히 걸어가서 푸른 빛을 내뿜든 고전 빅년을 꺾었다. 서둘러 천연중으로 돌아왔지만 빅년을 받은 일요 장로의 표정이 어두웠다. 태주님이 너무 쇠약해지셔서 스스로 양력을 흡수하실 수 없습니다. 공력이 높은 자가 태조님과 쌍수수련을 하여 음양을 조화시켜야만 양력으로 신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난 동자궁을 익혔단 말이야. 남의 위기를 틈타 이런 짓을 할 순 없지. 월상의 목숨을 대인께서 구하셨으니 이 몸 또한 대인의 것입니다. 다들 물러나거라.
차가운 영역과 체내 진기가 충돌하자 그녀의 눈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다.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그녀는 통제 불능의 암표범처럼 나에게 달려들었다. 당황해서 언출법수를 쓰려 했지만 웬걸 폭주한 냉월상 앞에서 나의 언출법수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하룻밤이 순식간에 지났다. 어젯밤 일은 지금도 차마 떠올릴 수 없다. 구전빙년의 영역이 너무나 강력했다. 난 문틀을 붙잡고 서 있는데 두 다리가 호들거렸다. 침상 위의 냉월상은 주변에 연기가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더니 부상은커녕 경지의 병목마저 단숨에 뚫어버렸다. 전설 속의 반복이 순경에 도달한 것이다. 어젯밤 아낌없이 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상은 이제 우상대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기분입니다. 난 민망함에 얼굴이 붉어졌다. 이게 무슨 전수야? 내 전기를 완전히 빨아간 거잖아. 난 몸을 돌려 고수의 위험을 지키려 했지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숨막히는 공포스러운 외압감이 순식간에 천연중 전체를 뒤덮었다. 구름 속에서 번개가 치고 기둥만큼 굵은 자소 실외가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 목표는 바로 나였다. 냉월상은 안색이 변하며 나를 뒤로 숨겼다. 그럴 리가. 대인께서는 아직 천도를 넘지 않으셨는데 왜 멸세 신뢰가 내리는 거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망했다. 빙의자가 제멋대로 원출법수를 써서 세계의 법칙을 수정해버리니 천도 녀석이 눈치를 챈 모양이다. 바이러스 잡고 메모리 정리하려는 거네. 순식간에 파멸의 기운을 담은 첫 번째 번개가 굉음과 함께 떨어졌다. 냉월상은 나를 지키기 위해 찬란한 공기로 변해 맞섰다. 하지만 번개와 충돌하는 순간 맹월상은 피를 토하며 연처럼 멀리 튕겨나갔다. 두 번째 더 굵은 번개가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맹월상은 본명정혈을 태우며 필사적으로 버티려 했다. 미쳤어. 난 그녀를 밀쳐내고 머리 위를 뒤덮은 노을을 보며 생각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오늘 내 놈에게 물리 수업을 해주마. 난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피레칭 원리 모르냐? 전부 땅으로 꺼져버려. 그러고는 남은 언출법수의 혈맥을 쥐었자 하늘 높이 솟은 금속 광산을 가리켰다. 나를 향하던 멸세신뢰는 허공에서 90도로 꺾여버리더니 광산에 그대로 내리꽂혔다. 엄청난 전류는 광맥을 타고 땅속으로 사라졌고 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이게 가능해? 천도명 다냐? 과학을 모르며 나한테 당하는 수밖에 없지. 허세를 부리던 찰나 하늘의 내운이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더니 보랏빛 번개가 기괴한 핏빛으로 변했다. 천도가 머리끝까지 화가 난 모양이다. 물리 법칙으로 안 되는 걸 알았는지 세계 근원의 법칙으로 반격을 가했다. 머릿속에서 엄청난 굉음이 울리더니 눈앞이 캄캄해졌고 의식을 완전히 잃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허무한 어둠 속을 표류하는 기분이 들었다. 드디어 왔군. 누구야? 난 이 몸의 원래 주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난 천연종의 한 대조사다. 남겨진 한 가닥 잔올이지. 내가 평범한 몸에 빙의한 줄 아느냐? 아니다. 이 몸 안에는 고대 신족의 가장 순수한 혈통인 언출법수가 흐르고 있다. 그럼 왜 평소엔 되다 안 되다 했던 거지? 그건 내가 이걸 그저 위험을 피할 도구로만 썼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 세상 전체와 맞설 결심이 섰을 때 혈통이 진정으로 각성하는 법이다. 가서 너의 진정한 힘을 이어받아라. 그러자 화면이 순식간에 부서졌고 나는 번쩍 눈을 떴다. 정신을 차려보니 천연중의 재단에 누워있었고 핏빛 법칙의 사슬이 나를 껏 조이고 있었다. 그리고 내 위에는 피로 물든 흰 옷의 냉월상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그 법칙의 사슬들을 막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다. 선배님, 제게 무상의 도를 가르쳐 주셨죠? 오늘 저 월상이 이 혼을 바쳐 천도의 죄를 올립니다. 입다물어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사라져가는 냉월상의 혼을 보며 머릿속에 원주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언출법수의 궁극적인 비밀은 지키려는 결심이다. 나는 몸을 옥죄던 강력한 법칙을 단숨에 떨쳐냈다. 사슬을 끊고 공중에 냉월성을 품에 안았다. 그녀는 힘없이 내 가슴에 기대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전에는 항상 내가 내 앞을 막아줬지만 앞으로는 내가 널 지켜줄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내 안에 힘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순식간에 하늘의 핏빛 뇌우를 흩어버렸다. 왜곡력이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다. 축기, 금단, 원형,
화시, 단숨에 대승기 정점까지 도달했다. 나는 손을 들어 가볍게 한번 휘둘렀다. 우리를 감싸고 있던 천도 벅치게 사슬들이 종릿장처럼 마디마디 부서져 내렸다. 맹월상은 멍하니 나를 바라보며 심연 같은 나의 공포스러운 기운을 느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선배님, 드디어 봉인을 푸셨군요.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려던 찰나 하늘에 거대한 검은 균열이 생겨났다. 역겨울 정도로 진한 마귀가 균열 속에서 쏟아져 나왔다. 피투성이가 된 한정로가 비틀거리며 주공으로 뛰어 들어왔다. 마계 대군이 전면 침공했습니다. 수성계 곳곳에서 마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마족 10만 대군이 이미 성문 앞까지 왔습니다. 균열 한가운데에서 강력한 마귀를 내뿜는 그림자가 내려왔다. 스승님, 오랜만입니다. 가르쳐 주신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하마터면 웃음을 참지 못할 뻔했다. 이자는 전에 내가 어둠의 숲 법칙으로 인생을 회의하게 만든 그 마존이었다. 인풍, 내가 말했던 생존 법칙 덕분이다. 돌아가서 깊이 고민한 끝에 진정한 진리를 깨달았다. 오직 강자만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수성계를 통째로 삼켜서 이 제자의 성과를 보여주마. 맹월상은 검을 꽉 쥐고 대승기의 공력을 끌어모았다. 그녀가 내게 나지막이 물었다. 선배님, 저 아도의 실력이 크게 늘었습니다. 마계의 근원과 융합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나는 마종의 그 오만한 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를 바보 보듯 쳐다보며 말했다. 왜 한숨을 쉬는 거냐? 내 깨달음이 너무 열팍해서 한숨이 난다. 내가 말하는 법칙이라는 건 그저 저급한 싸움일 뿐이야. 오늘 진짜 칠서가 뭔지 보여주지. 내가 한 걸음 내딛자 곧바로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홀로 10만 마군과 대치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대승기의 영역을 언출법소의 혈통과 완벽히 융합했다. 오른손 손가락을 검처럼 모아 천천히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핵분열 검법. 내가 이 5글자를 내뱉자 주변의 연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손끝의 검기는 커지는 대신 오히려 급격히 압축되어 콩알만 한 크기로 변했다. 하지만 눈부신 백광이 번득였다. 마조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배를 잡고 크게 웃어제겼다. 인풍, 겁먹어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 그깟 조그만 검기로 내 몸에 기별이라도 가겠느냐? 정군 출격하라. 천안종을 짓밟아보려라. 내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어 손가락을 튕기자 그 콩알만 한 빛의 점이 10만 마군 지명을 향해 가볍게 날아갔다. 질량 곱하기 광석의 제곱? 터져라. 강렬한 빛이 순식간에 모두의 눈을 멀게 했다. 곧바로 거대한 버섯구름이 마족 대군 한가운데서 솟구쳐 올랐다. 고열을 품은 파괴적인 충격파가 낙엽을 쓸어내듯 휘몰아쳤다. 비명조차 지를 새도 없이 10만 마군이 있던 삼봉우리는 이일격의 통째로 증발해버렸다. 순식간에 세상은 정적에 휩싸였다. 빛이 사라진 후 맹월상을 포함한 천연종 모두가 입을 쩍 벌린 채 거대한 구덩이를 멍하니 바라봤다. 이건 대체 어느 정도의 경지인가? 기본 조작일 뿐이다. 나는 뒷짐을 진 채 옷자락을 휘날리며 절세고수의 풍모를 드러냈다. 구덩이 끝자락에 마조는 시꺼멓게 탄 채 갑옷은 박살이 나서 걸레짝처럼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는 검은 피를 토해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공포에 질려 있었다. 정글의 법칙을 안다고 했나? 차원 압축 공격 앞에서는 내 법칙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마존의 눈에 광기와 절망이 스쳤다. 그는 갑자기 혀를 깨물고 심혈을 내뿜더니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다. 인풍, 내가 널 이렇게까지 몰아넣다니. 죽더라도 너만은 꼭 같이 데려가겠다. 마족의 보물, 천천정이여, 삼켜라. 작은 솥이 순식간에 거대해지더니 산처럼 거대한 블랙홀로 변했다. 거부할 수 없는 공포의 흡입력이 쏟아져 나왔고 주변 공간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빛조차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갑자기 몸이 붕뜨는 게 느껴졌다. 제어할 수 없이 속 입구를 향해 날아갔다. 맹월상이 아연실색하며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와 내 손을 꽉 붙잡았다. 하지만 천천정의 흡입력이 너무 강해 반복 비승경의 고수인 그녀조차 끌려갔다. 우린 함께 끝없는 심연으로 끌려 들어갔다. 하하하, 천천정에 들어온 이상 대라신선이라 할지라도 핏물이 되리라. 인봉,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 속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 직전 난 맹월상의 허리를 감싸 안고 차갑게 눈을 빛냈다.
삼키겠다고? 육천한테 허락은 받았냐? 난 거대한 천천정을 노려보며 내면의 언출법수 힘을 폭발시켰다. 가부좌를 틀고 힘껏 밀어내라. 날이 끝나기 무섭게 우리를 끌어당기던 공포의 흑림력이 순식간에 기괴하게 역전되었다. 천천정 자체에서 뿜어내던 흑림력은 언출법수의 법칙 수정으로 인해 그대로 반대 방향의 청력이 되었다. 천천정은 보이지 않는 거대 운석에 맞은 듯 천지를 파멸시킬 만한 기세로 방금 전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로 지상의 마존을 향해 역으로 날아갔다. 마존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고 절망적인 비명만 남긴 채 마존은 천천정과 함께 땅속 깊이 처박히고 말았다. 난 능월성을 품에 안고 가볍게 지면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겁에 질린 채 나를 보았고 눈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숨길 수 없는 숭배가 가득했다. 선배님이 또 한 번 천연종과 수성께를 구하셨어요. 그와 동시에 우두머리를 잃은 마족 대구는 꼬리를 내리고 마계로 도망쳤다. 불과 반나절 만에 천연종이 마족을 대파했다는 소식이 온 수성계에 퍼졌다. 각 문파의 고수들이 밤마덥이 몰려와 천연종의 광장을 가득 메웠다. 대전한 난 중주의 자리인 보좌에 앉았고 맹월상은 검을 든 채 곁을 지켰다. 발 아래 수백 명의 수성계 고수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임봉 선배님의 법력은 모변하시니 중생을 구하셨도다. 우린 선배님을 수성계에 맹주로 모시며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평소 고압적이던 고수들이 내게 머리를 조아리는 걸 보니 기분이 정말 짜릿했다. 하지만 난 알고 있었다. 지금 상황이 결코 안심할 때가 아님을. 난 자리에서 일어나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러분, 마족이 일시적으로 물러났으나 마계의 균열을 없애지 않는 한 수성계에 평화란 없습니다. 마조는 땅을 박아버렸지만 다른 마왕이 쳐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선배님의 뜻은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본좌는 선제 공격을 결심했습니다. 마계로 쳐들어가 마족의 본거지를 초토화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난 능월성과 함께 거대한 마계 균열 앞에 섰다. 두려운가? 선배님이 계시는데 월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맞잡았다. 물처럼 부드러운 눈빛으로 우린 마주 보며 미소 짓고 칠흑 같은 균열 속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통로에 발을 들이자마자 주변 공간이 급격히 뒤틀리더니 극도로 폭조하는 공간 난류가 순식간에 우리를 휘감았다. 공간 폭풍이야. 난 하연실색하며 맹월상의 손을 필사적으로 잡으려 했지만 대승기 수사마저 찢어발길 공포의 힘 앞에서 내 힘은 보잘것없었다. 그녀의 외침이 폭풍 속으로 멀어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의식을 완전히 잃었다. 아유, 아파. 깨질 듯한 머리를 감싸쥐고 아치를 풍기듯 진흙탕에서 몸을 일으켰다. 하늘은 온통 암홍빛이 없고 코를 찌르는 유한 냄새와 짙은 마귀가 가득했다. 난 체내 영역을 운용하려 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폭풍에서 방어하느라 몸속 영역을 다 써버린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마계의 심연에 연기가 전혀 없어 회복할 길도 없었다. 난 심연 속에서 냉월상을 외쳤지만 음산한 메아리 외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내가 안절부절 못하던 그때 주변 진흙탕 속에서 시뻘건 눈들이 불쑥 나타났다. 소름 끼치는 저음의 포효와 함께 어미가 돋고 점액이 흐르는 하급 마물 수십 마리가 나를 사방에서 포효했다. 녀석들은 탐욕스럽게 나를 노려보며 침을 질질 흘렸다. 날 맛있는 먹잇감으로 여긴 게 분명했다. 난 마른 침을 삼키며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나게 최하급 잡졸이라 해도 영역을 잃은 지금의 나에게 단 한 마리도 치명적이었다. 참지 못한 마물 한 마리가 아가리를 쩍 벌리더니 내게 맹렬히 달려들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머릿속에 전생에 본 고전 영화가 스쳤고 무의식적으로 합장을 한 채 눈을 감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한 배우 철령 세종 지정반야 제불 반야 바라함 홈 외침이 끝나자마자 난 절망하며 눈을 감았다. 언출법수가 마계에서도 통할지는 알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예상했던 고통은 없었고 오히려 주변에서 귀를 찢는 듯한 용의 포효가 울렸다. 슬며시 한쪽 눈을 뜨니 눈앞에 광경의 입이 떡 벌어졌다. 수백 미터 길이의 찬란한 금빛 오조령의 환영이 나의 머리 위를 서외하고 있었다. 신성한 불광과 외음이 암홍색 시면을 순식간에 밝혔다.
분명히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를 내뱉자 공포스러운 외압감이 쏟아져 내렸다. 흉포하던 하급 마물들은 이 엄청난 힘 앞에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순식간에 가루가 되어 사라졌다. 난 사라지는 극명을 멍하니 보며 침을 꿀꺽 삼켰다. 언출법수는 나계에서 통할 뿐 아니라 천도 법칙에 제약이 없어서인지 수성계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내 몸에 영역은 없지만 이 몸의 혈통 자체가 그야말로 최강의 치트키였다. 대사만 크게 외치며 특수 효과가 따라붙는구나. 난 단번에 자신감을 얻어 몸의 흙을 털어낸 뒤 당당하게 진흙탕을 빠져나왔다. 말하는 대로 이뤄지는 능력과 전생에 모아둔 수많은 중이병 대사로 나는 낙의 시련을 제 집처럼 누볐다. 마족 순찰들을 만나며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한마디에 운석이 떨어져 똥들을 뭉개버렸고 낙의 흉수를 만나면 가라 라고 크게 외쳤다. 피카츄가 나타나 10만 볼트 고압 전류로 몸을 숯덩이로 만들어버렸다. 불과 며칠 만에 나는 상처 하나 입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따르면 흥할 것이여 거스르면 죽으리라는 패기 넘치는 선언으로 부족 하나를 포섭했다. 상급 마족에게 핍박받던 하급 마족 부족이었다. 기괴하게 생긴 수천 명의 마족 부하들이 내 뒤를 졸졸 따르며 형님이라 부르며 아주 살갑게 굴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냉월상의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고 내 속은 타들어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길들인 마요모이 등에 앉아 새로 들어온 마족 부하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형님, 알아냈습니다. 수면 북쪽의 유명국에 배마왕 몇 명이 흰옷 입은 여자를 포위하고 있답니다. 그 여자의 검술이 정말 무시무시해서 이미 우리 동포 수만 명을 죽였답니다. 하지만 이젠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자 머릿속이 띵해졌고 심장이 거세게 조여왔다. 흰옷 입은 여자, 무시무시한 검술, 틀림없는 월상이다. 정군 출격, 목표는 유명국이다. 내 아내를 건드리는 놈은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꼭 마족 부하들을 이끌고 유명국 입구에 도착했다. 형님, 저 앞이 헬살마왕의 영지입니다. 뿔 달린 마족 부하가 정중하게 마천수 한 잔을 건넸다. 나는 다리를 꼬고 앉아 마족 창정 8명이 매는 의자 위에서 크게 성공해서 영광을 되찾자는 연설을 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하늘에 날카로운 혈색 검기가 스쳐 지나갔다. 저 검기는 월상의 무정검이다. 나는 벌떡 일어나 뿔 달린 부하의 멱살을 잡았다. 무슨 일이냐? 수성계에 흰옷 입은 살신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4대 마왕에게 포위당했답니다. 절명국에서야 아마 버티기 힘들 겁니다. 머릿속이 쾅 하고 울렸고 심장이 거세게 조여왔다. 내 여자를 건드리다니. 전원 주머. 무기를 들고 절명국으로 간다. 오늘 마계의 판을 되었겠다. 몸속에서 마귀가 용솟음 쳤다. 마족 부대들을 이끌고 도착했을 때 눈앞의 광경에 눈이 뒤집힐 뻔했다. 항상 고결하고 고고했던 천연종의 시조 맹월상이 지금은 흰 옷이 피로 붉게 몰들어 있었다. 그녀는 부러진 검을 짚고 무릎을 꿇은 채 얼굴은 종리장처럼 창백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매서운 눈빛으로 자신을 포위한 내 마왕을 노려보고 있었다. 하하하, 인간 따위가 감히 마계에 발을 들여 죽어라, 멈춰라. 내 목소리가 들리자 맹월상의 흐릿하던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입가에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선배님.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려 했는데 약해진 그녀의 모습을 보니 피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아팠다. 나는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를 내 등 뒤로 보호했다. 내 마왕을 죽일 듯이 노려보자. 몸속의 언출법수, 혈맥이 미친 듯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혈살 마왕이 당황하더니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어디서 이런 쓰레기가 왔지? 연기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으면서 영웅 놀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들을 향해 이를 갈며 한마디를 내뱉었다. 오늘 너희 넷은 다 죽는다. 내 말은 예수도 못 막는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천지가 뒤집혔다. 혈살 마왕의 비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의 몸은 천년 동안 풍화된 모래성처럼 손가락 끝부터 바스러지기 시작하더니 재가 되어 흩어졌다. 나머지 세 마왕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미풍과 함께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마혼조차 남기지 못하고 말이다. 내가 데려온 마족 부하들은 겁에 질려 일제히 무릎을 꿇고 미친 듯이 머리를 조아렸다. 나는 그들을 무시한 채 기운이 빠진 냉월상을 안아들었다. 선배님의 언출법수가 더 강해졌네요. 누가 나를 깨웠는가?
오래되고 사악한 속삭임이 모두의 머릿속을 울렸다. 진정한 마실이 강림한 것이다. 그에게는 이목구비가 없었다. 오직 블랙홀처럼 회전하는 소용돌이가 얼굴을 대신하고 있었고 주변의 모든 빛과 생기를 집어삼켰다. 죽어라. 내가 마신을 가리키며 크게 소리쳤다. 하지만 언출법수가 통하지 않았다. 법칙의 힘이 마신에게 닿자마자 블랙홀 소용돌이에 휘말려 숨겨져 버렸다. 선배님, 마신은 이 세계를 초월했습니다. 천도 법칙의 힘은 통하지 않아요. 제가 신혼을 자폭시켜 시간을 벌 테니 어서 가세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를 뒤로 확 밀어 넣었어.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법.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마신의 힘 때문이야. 본질은 모든 걸 삼키는 중력장이거든. 끊임없이 회전하는 블랙홀 소용돌이를 보며 이 과생이었던 전생의 본능이 깨어났어. 일반적인 법칙으로 죽일 수 없다면 물리학으로 마법을 이겨주지. 에너지 보존 법칙, 물질과 반물질. 난 소용돌이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머릿속에 양자역학 모델을 설계했어. 마신이 귀를 찢는 포효를 내지르고 거대한 마수가 허공을 가르며 우리에게 달려들었지. 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두 손을 허공에 뻗어 몸속 혈맥의 힘을 새로운 방식으로 끝까지 끌어올렸어. 내가 선포한다. 이곳에 같은 질량의 반물질 폭탄을 생성한다. 삼키는 걸 좋아한다면 이것도 어디 한번 맛봐라. 이게 대체 뭐지? 마신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공포가 서렸어.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지.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 폭발의 위력이 주변 공기를 한순간에 삼켜버렸거든. 마신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거대한 몸이 소멸하며 증발해버렸지. 하지만 폭발은 재앙을 불러왔어. 공간이 무너져 내린 거야. 거대한 공간의 틈새가 괴수의 입처럼 벌어지더니 엄청난 흡입력으로 모든 걸 빨아들였어. 날 꽉 잡아. 손 놓지 마. 그녀를 품에 꽉 끌어안았어. 눈앞이 핑글핑글 돌더니 우리 둘은 우정한 공간의 틈새로 휩쓸려 들어갔지. 얼마나 지났을까? 난 천천히 눈을 떴어. 중력도 없고 공기의 흐름도 없으며 연기조차 느껴지지 않았어. 사방은 끝없는 어둠뿐이고 수많은 별빛만이 반짝이고 있었지. 선배, 여긴 천도 법칙이 안 느껴져요. 연기마저 완전히 메말랐어요. 전설 속 무간사지에 떨어진 걸까요? 바보야, 여긴 사지가 아니야. 여긴 별들의 고향이지. 가자, 우주 유형이 뭔지 보여줄게. 정말 아름다워요. 아무리 예뻐도 너의 맘 분의 1도 안 돼. 허무한 우주 공간 속에서 우린 서로 마음을 완전히 열었어. 선후배라는 가십도 벗어던지고 그녀에게 내 모든 비밀을 말해줬지. 이 세계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그녀는 놀라지 않았어. 그저 나를 꽉 안아줄 뿐이었지.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내겐 오직 인품뿐이니까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됐어. 하지만 낭만은 낭만이고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지. 난 주변 행성들의 궤도를 살피며 귓가에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어. 올상, 꽉 잡아. 중력 슬링샷 효과 가동. 콱! 우리가 다시 땅을 밟고 익숙한 용기를 마셨을 때 주변은 이미 엉망진창이었어. 천연종의 정문은 부서져 있었고 진법도 무너지기 직전이었지. 시조님, 인품 사형. 무려 10년 동안이나 사라지셨다니요. 마족이 다시 쳐들어와서 문파가 망하게 생겼어요. 10년이라니. 난 고개를 들어 산 정상을 봤어. 천연종 광장엔 시체가 가득했고 예전에 나한테 호되게 당해서 도망쳤던 그 마준이 지금 대중주의 가슴을 짓밟고 있었지. 10년이 지났다. 냉월성과 임시놈은 마계에서 죽었으니 이제 이 천하에 날 막을 자는 없다. 하하하. 지난번 물리학 수업이 여전히 낙제점이었나 보네. 인품? 살아있었나? 난 살았지만 넌 곧 죽을 거다. 이번에 너 같은 불량 학생은 필요 없거든. 냉골상이 검을 뽑을 필요도 없었어. 난 그냥 손가락을 튕겼을 뿐이지. 중력 2배. 아니, 10,000배다. 마조는 반항할 틈도 없이 엄청난 중력에 땅바닥에 처박혔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 아니, 이럴 수는 없어. 너희도 같이 죽자.
내 앞에서 자폭을 하겠다고 연락학 제1법칙은 물어봤나? 멈춰. 내 말 한마디에 마존에 폭주하는 에너지가 역류하더니 그대로 압축되어 버렸어. 보잘것없는 작은 덩어리가 되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지. 난 사람들의 황호는 뒤로 한 채 냉월상을 향해 돌아섰어. 수만 명의 제자가 보는 앞에서 난 한쪽 무릎을 꿇고 나슬처럼 편의 핵심으로 만든 반지를 꺼냈어. 이 지긋지긋한 싸움도 이제 들렸는데 나랑 결혼해 줄래? 울상의 차가운 얼굴이 금세 붉어지더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 그리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지. 서방님, 오늘 밤엔 뭘 공부하나요? 무상 대도인가요? 오늘은 수도 안 할 거야. 물리 수업도 없고. 오늘 밤엔 깊이 연구해보자고. 인류 방식의 생물학적 신비를